안녕하세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저는 하는 일이 많은데요. 우리 고대 언어와 영어 관계를 연구하기도 하고 적폐로부터 정의사회 구현에 관해서도 연구를 하고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연구도 하고 아주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을 쪼개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한테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영어가 우리 고대하고 거의 같다고는 얘기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에도 다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장르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영어로 소설이 뭐라고 그러죠? 노벨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의 고대 언어가 뭐냐면 소설 그런 건 한문이 번역한 말이고 나불나불 한다고 그러죠. 나불나불. 그 누가 이제 말을 많이 하고 나 같은 사람 보고 사람들이 그 비하하는 의미로 저 자식 저거 되게 나불거리네, 나불나불하네. 이게 바로 나불나불하는 게 소설입니다. 영어가 뭐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흔히 쓰는 yes, okay 이거 다 한국말이에요. 고대 조상들이 뭐라고 부르면 여보라 하면 예 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가 바로 예스입니다. 그리고 오케이는 흔쾌히가 오케이고 이게 거의 다 우리 고대 언어인데 지금 그 외로 뭐 제가 오늘 하루 종일에도 다 얘기 못할 정도로 우리말이 거의 영어하고 비슷하게 섞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때에서 이런 얘기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영어 발음이 조금만 꼬부러져도 미국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말이야 뭐 노벨이라고 나불하고는 언어이 틀리는데 노벨이 나불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소설을 보고 노벨이라고 하니 그 외국 사람 보고 나불이라고 해도 그 사람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혼자 괜히 우리는 꼭 외국 사람처럼 발음해야 되겠다고 애쓰는 아주 보기 안타까운 그런 그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모르지만 그것은 잘난 채, 뭐 자기가 본토 사람인 채, 뭐 이런 채를 하려고 그렇게 미국 사람처럼 꼭 꼬부리죠. 미국의 영어가 똑같은 줄 알아요? 남부, 동부, 여부, 서부 다 틀려요. 뭐 본질적으로 틀리는 게 아니라 나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너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줄기만 가지고 역사를 유추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또 그동안 계속 이어오던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이고 치욕적이고 불행했던 그 시대를 다시 여러분한테 리와인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소설하고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사실이고 역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질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소설 영화하고 그거 보고 그거하고 틀린다고 나한테 시비한다니까.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죄를 하고 우리의 지식이 세계에 뭐 10위권에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지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엉터리들이에요. 근데 이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은 이게 우리가 비극적인 치욕적인 그런 역사이면 분명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우리의 저력을 가다듬어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창출해서 이 시대에 맞도록 정립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이라는 특정인을 하나 내세워 가지고 그 사람을 영웅으로 지켜주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이순신의 난중일기라는 게 있죠. 그 난중일기가 이순신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거는 제가 존경할 수 있어. 그 빈틈없이 그렇게 난중일기를 썼어요. 그 양반은 얼만큼 일기를 정성 들여서 썼냐면 오늘 전투 중이라 부득이 오늘 전투 내용을 쓸 수 없을 때는 그것을 내리고 모레고 미뤄서 다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양반이 살아있는 동안은 일기를 다 썼다고 보는 거죠. 그 중에서 빠진 게 어떤 게 빠졌냐면 1597년 2월 24일 이순신의 아주 그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어떤 반역 행위하고 또 맥을 같이 하는 이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순신이 1597년
2월 24일 날 체포돼 가지고 의금부에 하옥되죠. 28일 만에 풀려나는데 그 28일 동안은 일기를 안 썼을 거예요. 감옥에서 그 일기 쓸 수 있는 그 여건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의 일기가 얼마가 비냐면 약 한 281분이 비어요. 그러면 여러분 1년이 얼마입니까? 360일이라고 그러죠. 약 36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280일이면 거의 한 8, 9개월 분의 일기가 비인다는 얘기죠. 근데 왜 빌까요? 여러분 그거 비는 거는 뭐 알지도 못하는 분이 태반일 거고 안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뭐 비 오는 날 안 썼겠지 뭐 아프면 안 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완전히 조작된 흔적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순신이 가장 반역을 했다든지 무슨 비겁한 행동을 했다든지 비난받아 마땅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있던 기간의 일기만 없어져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1597년 1월 1일 날 요시라의 밀서라는 게 있죠. 그 요시라의 밀서가 인성 정보냐 아니면 가짜 정보냐 아니면 그 이순신을 잡기 위한 정보냐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선조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순신이 그렇게 비겁하고 저게 나쁜 놈이라는 걸 선조가 알아요. 왜 하냐면 1593년 8월 15일 날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는데 그 꿈에도 그리던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고 나서 18차 전투를 치르는데 18차 전투는 사실상 이순신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원균의 작품이야. 이제 원균은 그 후로 이순신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충청도로 내쫓아보내고 이순신이 이제 올곧게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이 돼가지고 한산도에 가서 군영을 정하고 한산도에 가서 연결을 하죠. 이순신이. 그런데 그 중에서 약 2달 후인 1593년 11월 15일 날 이순신이 무슨 전투를 하냐면 제19차 장문포 해전이라는 걸 치러요. 그런데 1차부터 18차까지는 원균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순신은 파견군으로서 경상도에 가서 싸웠는데 그 18번은 모두 이겼어요. 그런데 원균이 충청도로 쫓겨나가고 나서 19차 하나는 원균이 없는 상태에서 올곧게 이순신이 주도해가지고 그 전투를 치렀는데 무승부였어. 물론 아군도 안 죽었지만 적군도 하나도 안 죽였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승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순신은 전쟁의 신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 영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자료에 의하면 원균이 걸쩍거려가지고 전투를 이순신답게 못했다 하는 평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원균이 충청도로 쫓겨나고 나서 이순신이 올곧게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완벽한 지휘권을 가지고 지 맘대로 지가 한 장문포해전에서는 어째서 무승부로 나옵니까? 적을 하나도 못 치고. 이걸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야 맞는 거죠. 그러면 그 후로는 계속 이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로 3년 동안 장문포 해전 딱 한 건 치르고 계속 놀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왜 일본 놈들이 그때는 뭐 장기 뒀나요? 바둑 뒀나? 낮잠 자고 있을까요? 일본 놈들은 정유재란 끝나는 날까지 1598년 12월 20일 때까지 한도에 이 외적선 500척이 진주하면서 계속 노략질했어요. 그 500척이 진주한 것은 조선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온 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배가 닿을 수 있는 지역은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다 바닷가에다 배를 대놓고 그 민가에 들어가서 식량을 탈취하고 동시에 젊은 사람들을 납치하는 게 그 사람들 주 임무라고 그랬죠. 그 행위는 계속됐어요. 그런데 어째서 원균이 지도하던 약 14개월 동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싸운 거죠. 18건을 싸운 거죠. 14개월 동안에. 그런데 원균이 가고 나서 이순신이 있을 때는 왜 저기 안 나타났나요? 왜 저 전투를 안 했죠? 이것은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균은 아주 끊임없는 파이터이기 때문에 계속 순찰을 돌아가지고 외적들을 계속 잡았지만 이순신은 지가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고 나니까 지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바다에서는 지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한산도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노는 거야. 거기서 순찰을 안 돌고. 순찰 돌면 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도는 거지.
조선 백성들이 죽든 뒤지든 살든 그런 거 이순신은 상관도 안 하고 거기에 앉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서 깊은 시름에 잠겼는데 어디서 일성호가 들렸대. 그 일성호가 왜 들렸을까? 일성호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한 번 크게 소리 질렀다는데 미친 사람이 여기 있었을까? 그건 내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가지고 백성들이 수시로 잡혀가고 학살당하고 외놈들로부터 그렇게 고초를 겪는데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앉아가지고 뭐 시를 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용감한 장수예요? 그게 하늘에 낸 그 영웅적인 신입니까? 그러면 다른 얘기를 또 하죠. 여러분이 일기를 쓰면요, 어떻게 씁니까? 나는 오늘 내 친구를 속여먹고 그놈한테 뭐 굉장히 데미지를 줬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았다. 또 오늘 나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뭐 야단 맞고 뒤에 가서 성질나서 우리 부모님한테 막 욕했다. 이렇게 일기 쓰나요?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 일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건 역사 자료로 인용될 수가 없는 거죠. 이순신 장군 일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떤 전투가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전투에서 어떻다고 하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가 더 많아요. 이순신이 그 일기 쓰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이순신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의 전황 보고서를 다 빼버렸어요. 원균이 18차까지 싸웠는데 18차까지 싸운 전황 보고서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소설 쓰는 거죠. 원균은 그냥 놀러 다녔다든지 어디가 숨어 있었다든지 뭐 했는지 모르겠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모략을 하고 이순신 장군의 일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 일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옥포해전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옥포해전이 중요하냐면 이순신 장군이 경상도로 파견 가서 첫 번째 치른 전투가 옥포해전이야. 그런데 옥포해전에서 완전히 사기쳐 버렸어. 이순신은 겁나니까 26척이나 가지고 가서 전투도 못하고 전함 4척밖에 없는 원균 보고 당신이 이 지역사령관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외적들을 상대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앞에 가서 싸우셔. 그래서 이순신이 그러고 안 나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균은 이순신 보고 당신이 전함이 많으니까 경험 삼아서 한 번 선봉에 서시오니까 무슨 소리야 이 양반이. 나는 어디까지 저기 놓은 사람인데 왜 내가 갔어? 당신이 앞에 가서 싸워. 나는 뒤에서 보조할 테니까. 그러니까 원균이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껄껄 웃고 가서 앞에 가서 4척 가지고 26척을 때려부셨는데 26척이 어떤 거냐면 옥포만 일대로 식량 노략질하러 가느라고 군사는 다 가고 빈 배만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 나머지 24척은 뭐라고 있었냐면 그 배를 경비하고 있어서 최소한 적게 싣고 온 거죠. 왜냐하면 식량을 노략질하면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마을에 노략질하러 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무슨 전투 경험이 있습니까? 전투 장비가 있습니까? 일방적이잖아요. 가서 일방적으로 비는데 무슨 그 군사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배 한 척당 한 10명 정도씩 싣고 왔을까 말까 해. 왜냐면 노략질하는 건 사람이 많이 가면 노략질을 많이 해서 싣고 올 수가 없잖아. 그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이제 사람들 다 안에 그 노략질을 하고 빈 배 서 있는 것을 신나게 원균이 다 때려부셨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밤에 몰래 원균은 전함에 식어서 부들부들 떨고 전투 의지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자기 부하 권준이라는 사람이 용감하게 가서 다 때려부셨습니다. 이렇게 장기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순신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 그 이순신은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적을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안 써요. 장기 쓸 때. 꼭 밑에 놈들 아무 전공도 없는 놈한테 상을 줘. 그러면 그 전공도 없는 놈이 상 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미안해서라도 이순신을 비난 못하죠. 그리고 이순신을 절대 복종하죠. 이순신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 부하가 상 타면 그 부하가 자기한테 모든 충성을 다하고 다음에 또 전투를 더 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러고 조정에서는 그놈이 무슨 부하가 그렇게 잘했다는 얘기는 대장이 훌륭하니까 저 대장이 잘해서
그렇게 싸우지. 대장이 가만히 놀고 장기도 붙잡아졌는데 밑에 놈이 싸울 이유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순신은 더불어 훌륭한 지도자다. 이래가지고 더불어 상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그 조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인데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번 26차까지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렸으니까 1차, 2차, 3차는 거기서 뭐 세부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를 할게요. 1597년 9월 15일 날 명량해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순신은 분명히 자기 일기에서 13척 대 133척하고 싸웠다고 적어놔요. 그리고 이순신이 보낸 장계도 그렇게 적혀 있어. 그러면 이순신의 13척이라는 것은 칠천량 해전에서 도망친 훈장군이 12척을 가지고 왔는데 그 배를 끌고 가지고 전라 우수사가 가지고 있는 우수사 배 한 척하고 합해가지고 13척이 이제 싸웠는데 일본의 수군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본이 이순신인지 뭔지 몰라. 근데 이순신이라는 거 알지도 못해. 일본 놈들은. 이거 왜냐면 칠천량에서 도망간 게 약 60척이 도망갔다 그랬죠. 배설 장군이 가지고 도망왔는데 그 배설 장군이 타고 있던 배에 이순신이 군대에서 개인 몸종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개생이라는 몸종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순신이 1597년 2월 24일 날 조정에 잡혀가니까 땡이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설 장군의 그 배에 탔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그 개생이 때문에 탈로나가지고 이순신이 그걸 탈취해가지고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까 요시라의 밀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좀 건너보았는데요. 다시 보충을 할게요. 요시라의 밀서라는 게 결국은 갓도 기요마사가 일본에서 풍신수길이하고 만나가지고 정유재란에 대한 재가를 받아가지고 그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유재는 침략군 싣고 군사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유재는 군사를 막바로 처음에 싣고 온 게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재가를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참모들 제 생각에 아마 한 20-30명 왔을 것 같아요. 그 배를 한 2척이나 3척 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고 이제 조선에 오는데 그 오는 이유는 뭐냐면 정유재란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지 작업을 하자. 우리 조선에는 고니시 육견학과가 있었거든. 근데 고니시 육견학과하고 갓도 그때 적관계야. 다시 얘기하면 이순신하고 원균보다 더 사이가 나빠. 그러니까 고니시 육견학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온건파로서 조선의 전쟁을 해봐야 이제 진다는 얘기야. 이제 일본이 괜히 헛기집만 쓰지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기독교 신자야. 그게 조금 온건파야. 근데 갓도 기요마사는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 안 될 것도 무조건 된다고 우기는 사람 있죠?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 갓도 기요마사는 무조건 된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번엔 가가지고 살살 어떤 미끼를 줘가지고 조선 왕자들을 끌어내가지고 그것들을 다 납치해가지고 일본에다 데려다 놓고 우리가 총 공격을 하면서 선조를 압박하면 할 수 없이 선조가 지가 살기 위해서 조선 하삼도를 줄 것이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신만만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고니시 육견학과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바다에는 명나라 수군이 왔고 육군도 이미 경상도 일대까지 다 밀고 내려왔는데 여기 와서 무슨 하삼도를 빼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허풍을 떨고 있거든. 그러니까 고니시 육견학과가 요시라를 시켜서 갓도 기요마사가 이 조선을 오는데 조선 수군이 세잖냐, 엄청나게 파워가 있잖냐. 그러니까 조선 수군이 나가서 그거 막으면 그놈들이 상륙을 묻어고 도망갈 것이다. 그 도망가면 신수길이가 뭔 책할 거 아니냐. 당신 뭐 하면 금방 조선의 뭐 하삼도를 찾을 수 있다고 하더니 가가지고 그 상륙도 못 쫓아와 이 등신아 뭐 이렇게 불신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내가 장계를 올리겠다 이거.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풍신수길이 같은 사람인가 알죠? 저는 자꾸 혼돈해서 풍신수길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하여튼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장계를 올리면 이 뭐라고 올리냐면 이미 조선의 전열이 정비되어 있고 명나라군이 내려와 있고 명나라 수군이 와 있고 뭐 이렇게 전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유재란을 일으키면 일본도 피해를 보고 물론 조선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철수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어떤 편을 짜가지고 다시 오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계를 올리면 강화 협상이 될 것이다. 풍신수길이가 뭐 그 명나라 공주를 자기 첩으로 주고 어쩌고 하는 그런 조건을까지
돼가지고 결국은 그 협상이 결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권익위원회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 김응서라는 경상도 우병서인가요? 이 사람한테 밀서를 보냈는데 선조임금이 밀서를 받아보고 딱 무슨 판단을 하냐면 이야 이거 상당히 타당성이 있구나. 왜 타당성이 있냐면 이순신이 원균처럼 부지런히 순찰을 돌아가지고 일본 놈들이 조선 양민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면 아주 용감한 이순신이었다면 저놈들이 미쳤다고 밀서를 임금한테 보내겠냐. 이순신한테 바로 그 정보를 주면 이순신이 응 그래? 하고 금방 쫓아갈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순신한테 정보를 주지 않고 선조 임금한테 이 정보를 보냈다는 얘기는 이순신이 그만큼 저놈이 전투를 기피하고 이순신한테 이런 정보를 줘봐야 보나마나 묵살하고 나와서 순찰도 안 돌려면니까 저놈은 도저히 안 되니까 임금 보고 수군을 그걸로 파견해서 이렇게 막아주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이건 진짜일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지금 이 매국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순신을 그렇게 해서 끌어내가지고 이순신을 잡으려고 조선 수군을 격파하려고 그런 묘략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임금한테 이런 밀서를 보낼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아니 그 밑에 이순신이나 권율이나 이런 군부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은밀하게 해서 이순신을 딱 나오면 이순신인지도 몰라 그놈들은 하여튼 그 나오면 그 수군을 거기서 격파하면 되지. 이것을 만약에 임금한테 보냈다가 그래? 그러면 이 정보가 굉장히 주요한 것 같으니까 수군은 물론 조선군하고 명나라 군대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부산으로 가라. 이렇게 내보내면 권위시익균학까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정보지 이게 무슨 외놈들이 장난하려고 한 정보가 절대 아니다. 어떤 미친놈이 어떤 미친 외놈이 미리 적장을 끌어내서 조선 수군을 끌어내서 격파하려고 하면 그놈들을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그놈들만 나온 데서 탁 공격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지 한테까지 이걸 올린다는 얘기는 이거는 아주 이 정보에 의한 이 싸움은 필승을 해야 되는 싸움이다. 이건 왜냐하면 일본의 가토 기요마사를 필히 돌려보내야 권위시 육기나가 살 수 있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성정보다. 이렇게 선조가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비변사라는 게 있는데 비변사가 뭐냐면 지금으로 하면 국가안보회의야. 이제 그 주요 대신들을 모아서 임금을 뺀 자리에서 지들끼리 이 정보의 진성이냐 아니냐를 논의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논의한 결과도 만장일치로 이 정보는 틀림없는 정보다. 이거 한번 해볼 만한 정보다. 그래가지고 선조 임금이 바로 그날 결재를 해요. 가토 기요마사 상륙을 막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 명령을 내렸는데 한양에서 한산도까지 연락 닿는데 아마 늦어도 말 타고 막 내 달릴 건데 그 누가 왔냐면 이원익 대감인가 누가 도체차서로 이제 그걸 주도하라고 당신이 주도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을 했는데 한 5일이면 와요. 넉넉 잡고 5일 안에 와요. 그러면 1월 1일 날 명령했으니까 2일 날부터인데 2, 3, 4, 5, 6이나 7일쯤이면 여기 이순신한테 충분히 도착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문초 올 때 보면 이순신이 자기는 요시라의 이간계라고 판단해서 출도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에 이 소설 또 쓰는 놈들은 지 맘대로 다 쓰는데 이 사람이 언제 왔냐면 1월 20일 날 왔어요. 1월 20일 날 여기 도착했어. 어떻게 하냐면 1월 19일까지 가토 기요마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불분명하다고 그랬다가 1월 21일 날 가토 기요마사가 온 걸로 판명됐습니다. 그러니까 19일이 돼서 20일 날 그 사이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는 정확하게 이순신이 나가기만 하면 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이순신도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순신이 무슨 그 조정에 가가지고 막 고문에 의해서 뭐 그랬습니다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 당시 그렇게 고문을 이순신 같은 사람한테 하지도 안 하고 다 밝혀진 데 가서 아니라고 팍팍 우길까요? 그때 나는 정보는 받았지만 그게 이관계에 의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걸로 판단하고 안 갔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끝까지 이제 주장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순신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사형운동까지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 정탁대가 뭐고 그 몇몇 분이 막 탄원을 해가지고 저 사형을 면하고 이제 그 백의종군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해설 장군이 끌고 온 그 배를 인수받아가지고 7월 20일경부터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몇 번 일본 놈들한테 걸리냐면 어란진에서 한 번 일본 군들한테 발견되고 벽파진에서도 한 번 발견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일본이
이순신을 잡기 위해서 일본군을 총동원해가지고 조선에 상주하던 배가 500척인데 500척이 가서 1000척이 싣고 왔는지 조선의 500척을 빼고 1000척이 또 왔는지 몰라.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500척에서 1000척이 될 수도 있어요. 이순신이 도망치기 전에 왜군들이 밝혔는데 이게 뭐냐면 어란진에서 왜군 13척이 왔는데 이순신이 이제 거기서 포를 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로 한 25일 걸려서 이마도에 왔는데 벽화진에 또 한 번 벽화진에서 걸렸는데 그건 이순신하고 교전도 안 하고 그놈들이 와서 보고 갔다는 내용만 보고 이순신이 도망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외적들이 작정하고 이순신을 애써 조선 수군한테는 절대 상대가 안 되거든. 그 배 크기에서도 그렇고 화력에서도 그렇고 이건 붙기만 하면 지는 깨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이 계속 이순신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그 외적들은 아주 굉장히 사나울 정도로 조선의 그 민가에 다니면서 식량을 탈취하고 조선 양민들을 납치했어요. 그게 아주 여러분 그때 정의재론에 어땠습니까? 그 조선인의 코도 비오고 기도 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조선인의 젊은 사람들 씨를 말리는 그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납치하러 다닌 사람이에요. 이 명량해전도 작정하고 일본 놈들이 조선군을 치러 온 게 아니고 거기에 누가 왔냐면 도도 다카도라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산도라고도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산도라는 그 도도 다카도라가 그놈들은 다 자기 사병이요. 자기 관할에 있는 데들이에요. 120척 가지고 다니는데 경상남도인가요? 그 진해에서 사는 전풍산이라는 놈이 조선 청년인데 이 사람이 외적이 오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그 외적들 수색대에서 납치돼가지고 그 배로 일본에 가서 이제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전풍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던가 봐. 그리고 무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회유를 해가지고 일본에 협조를 하는 일본 군인 겸 통역관 겸 이래가지고 도도 다카도라가 그 전풍상이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이 120척을 가지고 이 배가 닿는 데는 전라남도, 경상도 일대 그 내륙을 다 다녔어요. 낙동강 어디 영산강 타고 올라가 다니면서. 인터넷 어디 찾아가지고 그 전풍상에 도도 다카도라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노략질한 거 그런 거 그 사람 다 진술서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여러분 잘 알아. 근데 이 사람이 왜 그 사람 밴 줄 아냐면 여기 명량에 133척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도도 다카도라 배가 120척이야. 조선의 그 양곡 침략하러 다니는 그런 배를 한 13척을 거기다 보태준 것 같아. 그러니까 133척이 되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31척이 격파돼서 배가 이제 줄어들었어. 그런데 그 120척에서 31척이면 얼마니까? 89척쯤 되겠네? 그 남은 게.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그 후로 어디까지 왔냐면 이 목포하고 무안하고 한평하고 나주까지 영산강 치고 올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그냥 다 민간인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상당히 많이 죽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다시 몰래 일본군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자기 진술조서를 쓴 게 있어요. 진술조서에서 밝혀지는 내용을 보면 그 명량에 갔던 배가 도도 다카도라 배 120척에다가 다른 배 13척이 포함해서 133척이 갔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선조 수정실록에 나오는 건데 실질적인 그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이 세상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다 무시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영웅 만드는데 피오시라의 밀서 관련해서 이순신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비겁한 행동을 했는지 하는 것을 다 빼기 위해서 10월 12일까지만 일기가 있고 그 다음에 1697년 3월까지 일기가 없어요. 따지면 한 5개월 되는데 그때거든. 왜냐하면 선조가 나가서 싸우라는데 안 나오고 그리고 한산도 여기서 계속 병사 들어오고 막걸리내기 활쏘기 나오고 순찰을 동으로 쓰면 3년 동안에 전투가 19차에 장문포 빼고 또 한 건이라도 있어야 돼. 그 전투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그냥 놀았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자세히 조사해 보면 이순신이 정말 아주 원망스러울 정도로 비겁한 거고 이게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은 이건 큰 문제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문제로 삼냐면 이순신이 지가 영웅 돼서 그게 배 아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순신은 지금 보통 사람의 경지를 넘어는 신으로 격상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이순신처럼
이렇게 나라에 충성하고 이렇게 싸우겠다고 생각하는 놈은 단 한 놈도 없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순신은 저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거의 신격이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하는 그런 경지는 나는 할 수가 없고 나는 아주 외로운 사람이다. 그냥 먹고 신나게 놀고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국민 중에 이순신이 하나쯤은 나올 거 아니냐. 그런 영웅이. 그러면 이 나라가 뭐가 잘못돼도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해결해 주겠지.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는 해결을 못해. 이런 그 국민으로 하여금 지극히 자포자기해가지고 나라가 망국지변으로 가도록 지금 유도되고 있다는 얘기. 이게 왜냐하면 이순신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순신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용기가 있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몫이다 하는 우리의 텀, 과업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을 그냥 한없이 띄워놓으니까 앞으로 어떤 국난이 나도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못 오는 거야. 이순신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 이래가지고 완전히 망국의 고속도로 입구까지 지금 달려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순신의 실체를 여러분한테 인식시켜야 된다. 이래서 계속 여러분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반론이라는 건 들어보면 한마디로 기가 막히고 웃기는 얘기야. 무슨 이순신은 난중일기를 계속 썼으니까 이게 사실이다. 뭐 말도 안 되는 그 핑계를 대고 있어. 이미 엄연히 역사적 사실이 다 인터넷 어디 뒤져도 다 나오는데 여러분은 진실이 나오면 그건 이건 거짓말이야. 그러고 이순신 칭찬하는 게 진실이야. 꼭 여러분이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가 심하게 왜곡되고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아주 힘줘서 여러분한테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